최근 제 영상에서 저는 의협에서 저를 불러다가 어떻게 모욕을 주고 어떻게 뒤에서 저를 거짓말로 음해하고 제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히는 영상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원래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관련 법안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는 그야말로 의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 의료 소비자 모두가 엮여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어젯밤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갑자기 멈추고 이 영상, 의협이 저를 뒤에서 음해하고 다니는 사건의 2탄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의사들의 내부 정치에 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집단으로서의 의사, 그 내부의 정치 싸움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여의도 정치를 그래도 이래저래 많이 주워듣는 저의 입장에서도 현기증 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놔두면 좋겠어요. 조용한 외부 조력자, 이해관계나 정치관계가 전혀 얽혀있지 않은 그냥 순수한 조력자, 의사들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사단의 주범인자들이 사과문이랍시고 문자로 띡 보내온 그 글,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박모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 황당한 말들 때문에 저는 이 편을 찍습니다. 저는 가만히 매 맞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제가 1편 의협에 가서 치욕을 당하고 왔습니다 라는 영상을 찍은 목적이 뭐냐, 의협의 이사들이 사람들, 특히 기자들 앞에서 나를 음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막으려 한 겁니다. 이전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일단 당사자들과 통화해서 사과를 받아라, 사과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낸 분도 계십니다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과를 받고 아무도 모르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전화 끊자마자 기자를 만나서 지식의 칼이 1억 8천 요구했다고 미친 거 아니냐고 떠들어대도 저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유일한 옵션은 뭐냐? 모두가 알게 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저께 그 의협 영상 1편을 올리자마자 의협의 박모 부회장에게서 저랑 친한 동생 의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당장 그날 만나자고. 저는 이제 의협의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고요. 무슨 말을 할지가 뻔한데 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급하게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친한 동생이 같이 보자고, 꼭 보자고 하니까 걔를 봐서 알았다고 한 겁니다. 그날 저는 모 의사회 행사에 연자로 참석 중이어서 그게 끝나고 엄청 늦은 시간에 밤 10시에 만났습니다. 아무리 의협에게 감정이 상했어도 그건 부회장 잘못은 아니고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저는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만났어요. 친한 동생은 한참 더 늦게 왔고요. 부회장과 둘이 계속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비공개로 사과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이유가 뭐냐? 공개 사과를 하면 애들이 너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된다. 내 사람들이니까 내가 챙기겠다. 상처는 죄를 짓기 전에 걱정해야 되는 거겠죠. 비공개로 사과하면 안 되느냐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를 만나서 사과를 하겠다면서 싫다는 사람을 극구 오밤중에 불러내서는 자기 사람을 자기가 챙긴다, 상처를 주지 말라고 말하는 게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면이니까 뭐 의리파 이런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 그 부분은 그냥 따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거짓이 바로 잡히는 건데 비공개 사과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그냥 어디에선가 언젠가 사과를 받았다고 남들 앞에 주장을 하는 꼴밖에 더 되겠느냐 하고 거절했습니다. 제가 왜 비공개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느냐? 저들은 이 사건에서 이미 2번이나 거짓 보고를 함으로써 사실을 속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6월 12일 문제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알고 지내는 의사 여러분들께 전화를 해서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화가 났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숨겨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에 의협의 박모 부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박 부회장은 그냥 얘기 잘하고 끝났다는데?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원래는 통해서 전해 들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당사자인 부회장에게 직접 체크를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난리를 쳐놓고도 위에 보고는 잘 끝났다, 얘기 잘 했다, 얘기 잘 됐다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혹시나 홍보이사 본인은 대화가 잘 풀린 걸로 착각했을 수 있지 않냐. 천만에요.
이 톡 대화 내용을 보시면 저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복귀하자마자 11시에 회의가 시작했고요. 같은 날 오후 1시 42분에 제가 얼마나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그자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대화가 잘 진행되고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자는 이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보고는 다 잘 됐다고 올라간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는 7월 30일 임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의협 내부에서는 저한테 6월 12일 회의 때 제안서를 양식에 맞춰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안 해온 거라고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채 모와의 대화에서 유일하게 그 제안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추정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채가 말을 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약에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액수나 이런 거는 형태를 짜기에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제안을 저희 담당 부서랑 이렇게 해서 제안을 다시 좀 주시면 말이 좀 돌죠. 제안서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알려주시면 그건 맞춰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채가 대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틀고 싶지는 않아서 텍스트로만 보여드렸는데 만약 이 통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채 씨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통화 전체 파일을 다 올리겠습니다. 이 통화는 6월 10일 늦은 오후예요.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1시였습니다. 회의 일정도 의협 쪽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그 어떤 양식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짓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자기는 양식 맞춰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안 해온 거라고 제가 자기들의 잘못을 외부인인 저의 잘못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왜 의협이 일을 거지같이 하는가? 대체 왜 되는 일이 없는가? 여기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조직 관리도 안 되고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안 되고 남 탓, 남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일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저는 박 부회장에게 그대로 합니다. 카톡 내용까지 보여주면서 저는 이래서 믿을 수가 없다고요. 이미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자 부회장은 다시 공개 사과를 시키겠다.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사과를 올릴지는 직접 선택해라. 대신 앞으로 의협을 좀 도와달라. 일을 같이 해달라. 저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부회장님에게 악감정은 없다. 그러나 나는 신뢰가 없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의협은 신뢰가 전혀 없는 조직이다.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과에 들어갈 내용은 첫째, 본인들이 나를 말도 안 되게 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둘째, 그에 대해 사과를 하고, 셋째, 다시는 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의 약속을 하라.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사과의 정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인정, 미안하다는 사과,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전혀 아니죠. 이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되뇌이면서 반복하고 부회장도 몇 번 되뇌이면서 반복을 합니다. 부회장 측에서는 다시 사과는 시킬 테니까 같이 일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을 해요. 저는 고민해보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부회장은 고민이라도 해준다면 자기가 끌어내서 공개 사과를 시키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 제가 요즘 추진하는 일들을 돕고 싶다, 장소를 제공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고맙지만 그건 그냥 화 풀라고 하는 소리 같아서 그냥 넘겼어요. 그런 걸 얻을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쯤 부회장은 하나를 더 요구하는데 애들이 최대한 다치지 않는 방법으로 사과하도록 사과 방법을 정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사과를 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일부러 괴롭힐 이유는 전혀 없다고 답하고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이 됐어요. 비록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남들한테는 일요일에는 저는 의식적으로 업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 라이브 직전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와요. 그게 임진수나 최동령 둘 중의 누군가가 임진수 최동령입니다로 시작하는 저한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어디 성명문 같은 걸 하나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황당했습니다. 여러분께도 전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렸다. 영상 올려준 거 늘 감사했다. 우리는 감사를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하면서 협업에 관한 논의가 늦어졌다. 미팅 과정에서 불쾌함을 느꼈으니 사과한다. 앞으로 협회 업무를 하면서 이런 실수가 없게 하겠다. 뒤에 숨어서 저를
돈 밝히는 무능한 놈으로 떠들고 다니던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무슨 회무 처리의 미숙함, 논의가 길어져서 죄송하다. 제가 논의가 길다고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영상에서 음해 부분만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 있었던 일부터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그 음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런데 정작 지들이 잘못한 건 어디 가고 무슨 영상 잘 보고 있다는 쓸데없는 소리나 하면서 인정,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겁니다. 마치 회사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장이 나와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글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문자 메시지를 읽자마자 박 부회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과문을 보냈다는데 봤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사과냐? 정작 사과는 전혀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게재 방식도 내가 정하기로 했는데 왜 마음대로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정했느냐? 공적인 업무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고 의협의 이사로서 기자들과 대화하다가 한 말 아니냐. 그러면 영상으로 찍어서 공적인 곳에 올려야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짜증을 내시면서 추가할 내용을 딱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래요. 다시 얘기를 했는데 자꾸 천천히 얘기하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행위에 대한 인정, 사과, 재발 방지, 이게 받아 적어야 되는 어려운 말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짜증을 정말로 냈느냐? 제가 그분의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어렵게도 간다. 참 미치겠네. 좀 풀고 좀 지나갑시다 좀. 아이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래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도 않는 걸 써서 하나 보낸 다음에 자기들은 성심성의껏 썼다고 하느냐. 그러자 그분 왈. 그렇게 표현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말자. 애들 입장에서도 어렵게 그래도 쓴 거란 말이야. 진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 말투까지 제가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나 이 말투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통화 전체 파일을 다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이걸 10번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 일의 선후가 없어요. 선후가 뒤바뀌었어요. 저한테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애들을 챙겨서 이 난관을 빠져나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자기 직원을 챙겨야 되고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래 목적을 이루면 안 되죠. 지금 저한테 짜증을 부릴 때입니까? 저한테 성질을 부릴 때예요? 저한테 이걸 얼마나 힘들게 썼는데 왜 진의를 모르냐고 호통칠 때입니까? 저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지난 한 3년 동안 딱 2번 겪었는데요. 둘 다 의협이고요. 둘 다 저 사람들인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전화를 끊은 지 5분도 안 돼서 라이브를 막 시작하려는데 문자가 하나 더 와요. 아까 그 채 뭔지 임 뭔지 알 수 없는 그 번호로 사과문을 하나 또 보냈어요. 그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했다고. 실시간으로 자기들끼리 그걸 전달하려고 받아 적고 있었던 겁니다. 뭐 같이 있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께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차이 나는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추가된 거예요. 기자들에게 이재용님과의 일을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대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거예요, 지금. 사과를 할 때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고 인정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기자들에게 이재용님과의 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서 사과드립니다. 이건 누가 봐도 조롱이지 사과가 아니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걸 사과문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둑이라고 거짓말로 몰아세우다가 들켜서 사과를 하게 됐는데 물건을 훔친 일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사과가 아니죠. 조롱이죠. 이래 놓고는 이따위 걸 써서 던져 놓고는 왜 안 받아들이냐고 짜증내고 호통친다. 어렵게 가지 말라고 화낸다. 진의를 알아줘라. 진의를 알겠어요. 이걸 보는 모든 사람이 진의를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지금 그게 문제라고. 게다가 공적인 일을 하다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협의 이사로서 언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떠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의협의 유튜브 채널에, 의협의 웹사이트에 공식 채널과 공식 루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왜 그걸 고작 패친이 130명짜리 자기 개인 페이스북에 띡 올려놓고 그걸 공개 사과라고 주장합니까? 본인이 대통령인가요? 본인이 국회의원이에요?
이 자들은 사리 분별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초, 중, 고, 대만 나와도 이것보다는 세상을, 이것보다는 예의를 잘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니들이랑 놀기 싫습니다. 저는 니들이랑 얘기하는데 끼기 싫습니다. 왜 의협이랑 내가 싸우니까 의사들이 저를 훨씬 더 응원하는지, 그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의협은 없습니까? 의협은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 자리 때문에 욕을 먹는 거다. 저한테 자꾸 얘기하셨죠. 못해서 욕 먹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못한다니까요. 당신들은 지금. 왜 자각이 없냐고요. 당신들이 못한다는 걸. 왜 자각이 없습니까? 이게 적절한 사과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의료계 내부 정치에 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껏 의협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자제해 왔어요. 제가 순수하게 어떤 결정, 어떤 행동, 어떤 언행을 비판하는 것이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편을 들기 위해서 누구를 욕한다. 누구 사주를 받고 욕한다. 그렇게 쉽게 떠들어댈 테니까요. 그런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누가 사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정이 그렇게 안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 의료계 내부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임 회장의 실수를 지적할 때도 저는 항상 이 사건에 대한 의협의 반응은 의사 집단이 얼마 전 발표된 의협의 성명에 의료계가 이렇게 애둘러 표현해 왔어요. 왜? 임 회장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이 더러운 판에 나를 자꾸 끌어들이네. 가만히 있는 나를, 자기들을 돕고 있는 나를, 오직 선의만 있던 사람을 물어뜯고 엿먹이고도 지 사람 챙기면서 지 사람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비공개로 몰래 사과하자는 소리나 하는 의협 지도부. 그리고 그걸 53글자 띡 추가해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했습니다. 이러고 보내는 의협 지도부.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고 무력한 자들이 이 엄중한 상황에 직분을 맡고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주변만 봐도 똑똑하고 감각 있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의도에 정치 낭인만 기웃거리듯이 이촌동에는 의료 낭인만 기웃거립니까? 계속 그래 보십시오. 어디 계속 그렇게 자기 사람 챙기면서 우리 애들 상처받을까봐 감싸면서 그 애들이 지금 동네에 불을 지르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적 없다고 우기면서 그렇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야.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자위하시면서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얼마나 오래 가나 봅시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요. 투표권도 없고요. 의료계의 외부인이라는 제 위치를 잘 알고 있어요. 제 강연을 들은 의사분들 이제는 상당히 많으신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저는 의사의 선택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료 윤리의 그 고뇌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껏 의료계에 올바른 전략을 제시하려고 늘 노력해왔듯이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당신들이 내 욕을 하거나 말거나 말하겠습니다. 지금 의협의 저들과는 의사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들, 의대생들 길에서 고생하는데 지금 문제 해결의 키도 전공의와 의대생인데 지금 의협 저들이 전공의를 서포트하고 전공의들이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고 최대한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들인가요? 그렇다고 답한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거짓 보고나 주고받으면서 남 탓이나 하면서 이 판국에 제 사람 챙기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의사 결정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몇 안 되는 자기 편 엿먹이려고 협잡질이나 하고 앉았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똑바로 사과를 하든가 사과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씨부리고 싶은 대로 씨부려 놓고는 그게 사과라고 주장하지 말라고요. 저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모든 영상에서. 저는 의료 체계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지 의협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어떻게 되거나 관심이 없다고요. 아니 이제는 관심이 있죠. 의료계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신들은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얘기를 임 회장한테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날 차단했는데 요만큼도 듣기 싫은 소리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보죠.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왜 의협과 각을 세우냐고 저한테 깨깨대는 날파리 같은 몇몇 얼빠진 의사들한테도 말합니다. 지금도 온라인 여기저기서 저를 까는 글들을 막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제보 받고 있어요. 어제 라이브에도 몇 명 왔더라고요.
죄 지은 자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십시오. 피해자한테 하지 말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 매를 맞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내가 의사들한테 종속된 종입니까? 당신들 편하라고 입 다물고 있게? 매 맞아도 서서 가만히 있게? 각을 누가 세웠는데 지금 나한테 지저대나?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왜 이따위 상황에 처해야 하고 왜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욕까지 먹고 있잖아요. 짐승도 밥 주는 사람한테 꼬리를 흔듭니다. 당신들은 뭡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며칠 전부터 이런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의협에서 돈 받은 사람 리스트, 아마도 유재일, 팩맨 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유재일 씨가 확인한 바로는 저 리스트가 돌아다닌 지는 좀 됐는데 갑자기 지난 며칠간 여기저기 뿌려지는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의사 커뮤니티를 비롯한 여기저기에 이걸 지식의 칼이 올렸다, 지식의 칼이 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명단에 내가 없어요. 뭔가 돈을 받았으면 같이 받았어야 맞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칼이 자기 이름 빼고 뿌렸다 뭐 이러고 있나 본데 저는 저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감동란 씨도 이걸 제가 제보했다고 올리셨다고 라이브 도중에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가봤었는데 지금은 뭐 내려갔는지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체크도 안 하고 이런 글을 올리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런 걸 어디에 제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애초에 누군가한테 뭔가를 제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남들 모르는 정보통을 갖고 있어서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불쾌한 것이 저런 리스트를 만드는 놈들한테조차 저는 맨날 일해주고 돈 못 받고 뺨 맞고 다니는 이미지냐, 나는 왜 맨날 공짜로 일해주는 이미지냐, 내가 왜 제일이 형도 돈 받았다는데 나도 돈 좀 받았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내 이미지가 이런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협이 돈을 뿌려, 의협이 미리 유튜버들한테, 기자들한테 돈 뿌려댈 센스가 있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됐습니다. 의협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재일 님이 어떤 놈들이 만들고 어떤 놈들이 뿌렸는지 대충 다 확인하고 전화통화도 하셨다고 하니까 궁금한 분들은 거기 가서 참고하십시오. 저는 이런 짓 안 합니다. 갑자기 저걸 내가 했다고 여기저기 뿌려대고 있는 놈들, 그 놈들 마냥 저는 이런 치졸한 협잡질로 싸우지 않습니다.